2018 헌마 629, 630 청구인 주식회사 노동조합 외 146인. 이 사건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남목, 그리고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 또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2중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남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관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 및 일부 별개 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대한 법정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산입조항과 부칙조항의 입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비의 의미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산입조항과 부칙조항은 적법절차 원칙,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산입조항과 부칙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 수는 없고 산입 수준의 제한을 통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상당 부분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가 한정적이어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특례 조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특례 조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인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 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자 단체를 통해 해당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단체 교섭권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특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주기의 변경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게 되고 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총액의 변동 없이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지급 주기의 변경으로 인하여 단체 교섭권이 제한되는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 및 일부 별개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특례 조항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은 여전히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 주기에 대하여 사용자와 자유롭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그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단체 교섭권의 교섭 개념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의 목적을 단체 협약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조건 결정으로 확장하면서 그 주체와 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의 법리와 조화되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법정 의견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가 헌법상 단체 교섭권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증한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그 변경 후의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의 효력이 미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동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집단적 교섭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이를 단체 교섭권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논의와 상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 조항이 청구인들의 단체 교섭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 조합들의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기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합니다. 한편 이 사건 특례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대한 법정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인 근로조건을 사용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측면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근로자 집단의 측면에서는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그 자체로 단체 교섭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특례 조항이 단체 교섭의 대상이나 방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 주기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 사건 특례 조항에 따라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 주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한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른 근로조건의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교섭권은 제한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히 교섭 진행에 차질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정 의견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집단적 동의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떠나 이 사건 특례 조항이 사용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 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